클레어는 배소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마다 공동체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지만 어느 시설이나 담당자 하나씩은 남겨두어야 했다. 이번에는 클레어가 부하장에 남겠다고 자원했다. 출산모, 수정모들은 제외 대기에 지난 2년간의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사실 그 이틀간의 행사에 별 관심도 없었다. 신생아에게 이름과 가족을 배족하는 일이 언제나 먼저였다. 행사 중에 갓난아기들이 경계를 일으키지 않게 미리 데려가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들 에이브가 부모 배정을 받는다면야 어떻게든 참석하려 했을 테지만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했다. 다른 아기들의 배정을 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배우자 선정에도 관심이 없었다. 클레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짝짓기를 따분한 행사로 여겼다. 물론 중요해야 하지만 특별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성인이 배우자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수개월, 이따금 수년 동안 숙고하고 선정하고 체력, 지력, 노동력 등 두 사람의 비슷한 특성들을 비교 분석한다. 배우자로 선정된 쌍은 배속제에서 발표도 하고 그때부터 함께 생활하며 향후 원한다면 아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실 그들에게도 신생아 배정이 배우자 선정보다 훨씬 재미있다. 오늘은 너무도 조용하고 허전한 실험실 복도를 오가는 동안 클레어는 문득 배우자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동료인 롤프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기 중이었다. 디미트리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녀도 가능할까?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몇 살이 되어야 하는 거지? 보통 시민에 대한 규칙은 확실하고 다들 잘 알고 또 잘 지킨다. 하지만 클레어의 상황은 특별했다. 임무 해제 명령을 받고 부하장으로 재배치되었을 때 거의 아무 얘기도 못 들은 탓이다. 흡사 그들도 클레어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은 듯했다. 그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지? 원로들? 위원회? 스피커로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들? 오늘 아침 메시지처럼? 배속제를 시작하니 모두 강당으로 모여주기 바랍니다. 클레어는 힐끔 시계를 보았다. 벌써 늦은 아침이다. 배우자는 짝을 찾고 신생아들은 이름과 부모를 얻었으리라. 이제 곧 점심 휴식이다. 그럼 강당 밖에 식탁을 배치하고 점심 도시락을 나누어 준다. 그 다음이 행년식. 사람들이 다시 모이면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의식이 거행된다. 어린아이들은 무료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7살 그룹은 앞 단추가 달린 재킷을 선물로 받고 9살은 무대에 올라가 최초의 자전거를 얻는다. 10살은 머리를 깎는데 여자애들의 따은 머리를 잘라내며 청소부들이 재빨리 무대로 올라와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치운다. 하지만 행년식은 대개 박수갈채를 받으며 금세 끝을 맺는다. 해마다 누군가 이런저런 이유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무대에서 사라지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클레어도 어릴 적에는 그런 의식에 빠짐없이 참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다. 다음날 오전에 거행되는 12세 배정식이 항상 하이라이트였다. 아이들이 평생 직장을 배정받으면서 의외의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배정 과정을 지켜보는 건 늘 흥미로웠다. 적어도 그녀 자신의 배정식까지는. 후, 그 또한 과거지사이다. 오늘은 그곳에 가지 않아 좋다. 관중들 사이에 끼어 사람들이 어린 소녀들에게 아기 낳는 일이 적성이라는 둥 칭찬을 늘어놓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모두가 떠나고 찾아온 침묵은 너무도 기이했다. 할 일도 거의 없었다. 클레어도 행여 사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남아있는 것뿐이다. 실험실 온도, 습도, 조명까지 모든 게 철저히 통제되고 대비된 상태였다. 주기적으로 컴퓨터 메시지도 점검했지만 긴급사항은 없었다. 클레어는 창밖을 통해 부두에 정박해 있는 보급선을 보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일단 배속제가 시작되면 이틀은 기다려야 짐을 부릴 수 있다. 어쩌면 예기치 못한 휴가에 기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선원들은 뜻밖의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예전에 그들이 물건을 들고 쌓고 옮기고 지시하는 장면을 보고 들은 적은 있었다. 그들은 의복도 달랐다. 그들은 공동체 사람들과 달리 헐렁한 튜닉을 입지 않았다. 억양은 작고 말투도 낯설었다. 클레어는 타지 사람들에 대해 호기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물론 지금껏 익숙했던 만족감 덕분이었다. 이곳만으로도 늘 충분했다. 지금은 창밖으로 잔뜩 짐을
실은 배를 내다보며 문득 선원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점심은 정말 끝이 끔찍했어, 안 그래? 그날 저녁, 에릭이 사람들과 부화장 로비에 들어서면 투덜댔다. 다들 웃고 떠들었었는데 의식이 끝나 정말 다행이라는 표정들이었다. 얌전히 앉아 경청하고 공손히 박수 쳐주는 일. 다른 직원이 대답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보다는 양이 너무 적더라니까. 지금도 배고파 죽겠어. 클레어는 접수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곧 저녁 식사 시간이요. 식은 어땠어요? 누군가 대답했다. 좋았어. 11살까지 끝났으니까 내일 오전 12살 배정식만 남았지? 클레어가 웃으며 말했다. 잘 됐네요. 정말 좋았나 봐요. 사고를 치거나 소란을 부린 애들도 없고. 에리스가 대답했다. 없었어. 이변도 없었고. 에릭이 덧붙였다. 디미트리 감독님이 의외라면 의외였지. 디미트리 감독님? 다들 키득거렸다. 배우자를 배정받을 줄 알았나 봐. 당장이라도 일어날 듯 엉덩이를 들썩거렸는데 끝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니까. 클레어가 말했다. 이런. 그럼 1년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에릭이 지적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짝 배정을 몇 년씩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 에디스가 덧붙였다. 음, 그게 나을지도 몰라. 이번엔 맞는 짝이 없었나 보지. 이름을 모르는 젊은 남자도 얘기를 듣다가 끼어들었다. 감독님이 배우자 신청을 한 건 집이 필요해서예요. 기숙사에서 사는데 지치셨거든요. 그때 드미트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젊은 남자가 감독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감독이라 특별실이 있기는 하지만 제 말이 맞죠? 감독님? 기숙사 생활이 물린 거죠? 디미트리는 들고 있는 프로그램 일정표를 돌돌 말아 젊은 남자한테 던졌다. 너랑 사는 게 더 지겨워 이놈아. 디미트리가 씩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공을 집어 다시 휴지통 안에 던졌다. 사람들은 현관문 옆 옷걸이에 나란히 재킷을 걸었다. 별일 없었니, 클레어? 누군가의 질문에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원 둘이 상륙해서 산책을 했어요. 강변길을 따라 어슬렁거리더라고요. 에릭이 지적했다. 사람들 참 이상해.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클레어가 넘겨집었다. 그 사람들 법인가 보죠, 뭐. 그럴지도. 타지마을에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있을지도 모르지. 에디스가 물었다. 사실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건 우리 규칙에 걸리지 않나? 여기 넘은 사람 없죠? 다들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 대부분 접수 데스크 위에 대형 모니터를 힐끔 보았다. 문득 클레어도 규칙을 살펴 배우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정말 그러고 싶은 걸까? 엄청난 양의 색인을 샅샅이 뒤져봐야 부척, 부칙 아래 세척이나 주석에서 간신히 찾아낼지 모르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커다란 버저 소리에 모두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다. 클레어도 일어나 함께 줄을 섰다. 보또 창문을 내다보니 선원 둘이 갑판 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배는 화물 상자로 가득했다. 젊은 남자 둘이 나란히 밀봉 컨테이너에 기대서 서 있었는데 각자 작은 원통마트 같은 물건을 입에 물고 여기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후공에 내뱉는 것처럼 보였다. 전에는 보지 못한 기이한 풍경인데 도대체 뭘까? 의료용 흡입기? 줄이 앞으로 움직였다. 수다, 웃음, 잡담 따위가 그녀의 상념을 흐트러 놓았다. 클레어는 쌓아둔 쟁반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을 꺼냈다. 에리스와 지네트가 자리를 잡아놓고 기다렸다. 클레어는 앞으로 이동하며 카운터 안쪽에 배식 담당에게 쟁반을 내밀었다. 어느새 선원들도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갔다. 클레어가 음식 쟁반을 내려놓고서 물었다. 신생아 이름 배정은 어땠어요? 특별한 이름이 있던가요? 지네트가 대답했다. 별로. 한 아이가 폴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조금 놀라기는 했어. 내 아버지 이름이었거든. 에리스가 따졌다. 하지만 같은 이름은 두 번 쓸 수는 없어. 어? 공동체에 같은 이름이 둘이나 있으면 어떡하라고. 클레어가 지적해 주었다. 죽은 다음엔 괜찮아요. 지네트가 말했다.
그래,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이겠지. 내가 놀란 것도 그 때문이야. 클레어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예요? 클레어도 아직 부모를 기억하지만 벌써 몇 년 전이라 세세한 이목구비는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지네트가 잠시 생각하다가 어깨짓을 했다. 음, 5년쯤? 식품 제조단에서 일하셨는데 그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어. 그래도 어머니였던 분은 지금도 가끔 봐. 조경단에서 일하시거든. 얼마 전에도 운동장 울타리 관목을 다듬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 에디스가 성의 없이 대답했다. 좋았겠다. 그 샐러드 먹을 거야? 내가 먹어도 돼? 지네트가 고개를 끄덕이자 에디스는 탁자 옆에 밀쳐놓은 먹다 남은 접시에 손을 내밀었다. 클레어가 말했다. 폴,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니 재활용해야죠. 내가 10살 때 신생아가 비렐미나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모두가 환호를 보냈어요. 그 이전에 비렐미나가 원로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들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 이름이 재활용되니까 다들 좋아한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클레어는 왠지 지네트가 불쌍했다. 에디스가 말했다. 기억나, 나도 그곳에 있었지. 나도 오늘 폴을 호명했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 사람들도 아버지를 좋아했거든. 좋은 분이셨어. 너무 과묵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셨지. 셋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버저 소리에 접시를 챙기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